기후환경팀 이지은 과장님께서 SDG 6번째 목표입니다. 물과 위생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보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그 UN 홈페이지 가서 다운받은 이미지인데요. 여러분은 그 새천년 개발 목표 중에서 환경과 지속가능 확보 목표로 인해 현재 23억 명이 깨끗한 물에 이제 접근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23억 명은 깨끗한 물에 접근을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25억 명은 안전한 기초 위생시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는지요? 아마 대부분 모르셨을 분들이, 물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알고 계셨을 건데요. 이렇듯 이 보여지는 사진 한 장이 그간의 그 MDG에서 그 달성했던 목표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인포그래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2013년까지 그 OECD당 멤버들의 식수위생 관련한 그 ODA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그 지원 총 금액은 약 97억 달러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 포션으로 보면은 7, 8% 정도대로 이제 조금 작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2013년 기준으로 7억 8,300만 명이 여전히 깨끗한 물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또 MDG의 그 7번째 세부 목표인 안전한 식수와 위생환경 접근 불가능한 인구를 감감시킨다라는 MDG 타겟 목표는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사실상 깨끗한 물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또 이제 수질에 대한 문제 또 이제 식수 그 수급 그 거리까지의 거리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평가를 해보면 사실상 식수 접근율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UN에서 2000년에 MDG를 이제 설정하고 식수 위생 분야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위생 분야에서는 MDG에 대한 성과가 굉장히 부진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은 분명히 이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는 꾸준히 지원을 많이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MDG가 종료되고 이제 포스트 2021 체제에서 물과 위생 분야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인식을 하고 세분화해서 목표 6, 그 물과 위생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6가지의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고요. 이 6가지 중에서는 이제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안전한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적절한 위생 행태가 같이 이루어진다면 이로 인해서 이제 개발도상국의 주민들이 건강한 삶이 증진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그 목표들과 다 더불어 그 개발도상국 사회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말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그 MDG에서 물의 기조는 식수, 그러니까 드링킹 워터에만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SDG로 넘어가면서 이 물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넓은 의미에 그다음에 좀 더 포괄적이고 그 집중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포괄적으로 보편적으로 접근할 때 진정한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물과 위생 관련한 새천년 개발 목표는 이제 간접적으로 1번과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7번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2000년부터 15년간의 이행 후 다가오는 포스트 2015에서는 7개의 목표를 좀 더 세분화해서 SDG 6번에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SDG의 핵심은 말 그대로 지속 가능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인데요. 지난 MDG에서 개발도상국의 물 부족 및 물 관련 재난 문제를 통해 인류의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으면 SDG에서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큰 틀에서 환경을 주제로 그 한 MDG 목표 7개, 61개 세부 목표 중에서 이제 구체화된 목표로 식수위생과 관련된 7.C, 지금 제가 연두색 박스를 쳐놨는데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SDG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6.1과 6.2에서 MDG의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생에 대한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 수질 관리, 그 다음에 생태계 보호, 6.3부터 6.8까지 새로운 것이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SDG 6번의 세부 목표와 제한 지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이제 SDG를 향한 물과 위생 목표에 이제 여섯 가지 세부 목표에 이제 한두 가지 정도의 제한 지표들이 있고요. 그 맨 마지막에 7번, 8번은 아직까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되고 있는 제한 지표뿐만 아니고 타 세부 목표들에 대한 이 지표들도 계속 논의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세부 목표와 제한 지표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1의 그 MDG의 기조의 물의 기조를 가지고 오는 보편적 식수 접근성과 그 다음에 보편적 위생 행태의 접근성, 그리고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 물관리, 생태계 보호, 수질 폐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참여에 대한 이런 그 목표가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그 세 가지의 목표를 설명을 드리면, 그 보편적 식수 접근성의 틀은 그 MDG 7번째의 지표 30번과 연관이 되고 있는데요. 그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간의 식수 관련 MDG 달성 현황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그 세계 인구의 89%가 벌써 개선된 식수원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나타나 있지만, 그 목표 초과 달성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도 다시 SDG에서 식수 접근성이 핵심 목표로 설정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더욱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초과 달성이라는 성적표에도 불구하고 목표 측정 방법이 갖는 한계,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여태까지 해결하지 못한 식수 접근성을 보완하고자 이제 SDG에서 다시 새로운 15년 동안의 목표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특히 식수 접근 불가능 인구를 반감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수 접근이 모든 이들에게 가능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에 한 번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보편적 위생 및 위생 행태에 대한 접근성을 보게 되면요. 이거는 MDG 그 7번 목표의 지표 31번째와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 식수에 대한 접근성은 이제 목표가 달성된 데에 반해 이제 위생에 대한 접근성은 이 세계 인구의 56%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 정도로 증가를 시켰지만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이런 노력들에 불구하고도 물에 대한 중요성은 공감대를 형성하고는 맞습니다. 하지만 위생에 대한 공감대는 아직 많이 형성이 되지 않고 있는 분야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위생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뭔가라는 이제 그런 의문점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SDG에서는 이제 이 위생 시설에 대한 그 실제 사용 비율이나 그 위생 시설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파생되는 그 효과까지도 같이 측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 신설된 왜 이렇게 떨리죠? 앞에 발표자분들이 너무 재미나게 해주셔서 제가 이 부분이 약간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압박감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신설된 그 6.3에서 6.8 지표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질에 대한 얘기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수질의 중요성은 말을 해도 더 이상 이제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그 수질의 관리를 이제 포함하고 그거에 따른 이제 폐수 관리, 그다음에 그 수질의 문제가 보통 도시화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불거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화에 이제 적응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의 참여인데요. 이 지역 사회의 참여는 사실 그 SDG에서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습니다. 전 분야가 다 지역 사회의 참여를 되게 강조를 하고 있지만
특히 이 물과 관련돼서는 이 지역사회에 참여가 없으면은 거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목표 달성에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되게 중요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개발협력 관점에서 본 SDG 목표 체계는 이제 보시는 것과 같고요. 이 MDG 틀이 성과 자체에만 초점을 두고서 이제 집중적인 성과를 얻고자 하는 그거를 이제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을 극복하고자 SG에서는 이제 물과 논의되는 모든 주제들에 대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7가지 원칙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이제 보고서에 더 자세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통해서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기준이 바탕이 되고 SDG가 강조하고 있는 거버넌스와 인권에도 부합이 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MDG 종료 시점을 앞두고 새롭게 수립될 그리고 향후 15년간 이행될 포스트 2021 체제에 따른 물 위생 분야 포이카의 대응 전략을 보면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단에도 말씀드렸듯이 첫째, 식수 위생, 그리고 위생 행태에 대한 지원입니다. SDG는 이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특히 노상 배변을 근절시키자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식수 위생 시설에 대한 지속 가능성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자원 관리 부분에서의 총체적인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물 사용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집단을 포함해서 이제 모든 사회적 계층이 다 수요와 관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업 관리나 이런 걸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은 이제 물 관리에 대한 역량 강화, 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에 대한 보장이 우리 포이카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폐수와 수질에 관한 문제인데요. 물에 대한 지속가능성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는 이 폐수와 수질에 관한 그 지원은 너무나 당연한 문제가 되었고요. 특히 농업이나 도시 분야 같은 대규모 물 사용자들에 관해서 적용돼야 할 항목으로 그 바로 앞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 생태계를 보호하고 또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분야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DG가 불평등을 제거하는 게 핵심인 만큼 물과 위생 분야에서도 거버넌스와 인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전략을 세워서 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에서 신뢰할 그런 기획을 수립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물 관련 거버넌스나 재정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예산을 분배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4가지 전략과 방안을 가지고 지속 가능 개발 목표 6번을 이제 노력해 갈 때 2040년쯤에 이르러서는 SDG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